Easy Eye. 자, 이번에는 수용 언어 부분입니다. 이 시기의 이해 능력은 역시나 표현할 수 있는 능력보다 조금 더 앞서갑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진 않지만 아이가 지금 말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신체 부위를 5에서 6개 이상 가리킬 수 있다. 두 번째, 간단한 2단계 지시를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다. 세 번째, 그림책에서 다양한 사물을 가리킬 수 있다. 네 번째, 간단한 질문을 이해하고 반응한다. 다섯 번째, 누구 거야 같은 소유의 개념을 이해한다. 여섯 번째, 크다, 작다 같은 이 상대적인 개념들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신체 부위예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눈, 코, 입 확인해 보라고 말씀드렸죠. 아이가 18개월이 지나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귀, 배, 머리, 손, 발, 어깨, 무릎 등 좀 더 신체 부위를 많이 알게 돼요. 그래서 이걸 가리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코 어딨어? 하면 코를 가리키고, 엉덩이 하면 엉덩이 가리키고, 신체 부위를 가르쳐 주실 때의 팁 중에 하나는 노래를 활용하면 좋은 것인데요. 우리 노래 중에 머리, 어깨, 무릎, 발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를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이 집 코는 어디 있나 여기 이런 노래들을 불러주시면서 아이에게 즐겁게 신체 부위를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또 목욕을 시킬 때가 최고의 연습 시간인데요. 목욕할 때 아이에게 발 씻자, 엉덩이도 쭈물쭈물, 어깨도 쓱싹쓱싹 이런 식으로 신체 부위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아이한테 인지시켜 주시면 아이가 즐겁게 신체 부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2단계 지시인데요. 이 시기 때의 이해 파트에서는 이 2단계 지시가 정말 중요합니다. 2단계 지시라는 게 지시를 2개를 연속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 때는 예를 들면 휴지 들고 와서 여기다가 버려 라든지 귤 먹고 손 닦아요 라든지 이렇게 2개의 지시를 연결해서 아이한테 시켜보는 거예요. 아이가 이걸 하는 게 왜 중요하냐, 2단계 지시를 할 수 있으려면 여기 있는 말들도 다 이해를 해야 되지만 이 2단계의 지시를 내가 머릿속으로 처리하면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만큼 인지 능력이 발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집에서 확인해 보시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아이가 평상시에 자주 하는 루틴으로 지시를 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그게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말을 이해했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해낼 가능성이 많거든요. 익숙하지 않은 조합으로 해보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컵 들고 아빠한테 가 라든지 뽀로로 들고 와서 식탁에 놔둬 라든지 이러한 지시를 아이가 한두 가지 할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그림책 활용인데요. 그림책을 보면서 엄마가 아이한테 강아지 어딨어? 하면은 아이가 이렇게 강아지를 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강아지라는 걸 알면 당연히 책 속에서도 강아지를 이렇게 찝을 수 있을 거다 싶으시죠? 근데 어릴 때는요, 진짜 강아지랑 장난감 강아지랑 또 그림책 속에 있는 강아지랑 이거가 똑같은 거라는 거를 몰라요. 그런데 18개월이 넘어가면서 이게 같은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거든요. 즉, 기초적인 이 범주의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을 보면 실제 강아지나 장난감 강아지를 보면 멍멍이 멍멍이 하는데 그림책 속에서는 그걸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간단한 질문에 대한 이해인데요.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뭐 먹을까? 어디 갈까? 누가 왔지? 같은 간단한 질문들을 알아듣기 시작해요. 대답을 길게는 못하지만 질문을 이해하고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아니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단어들로 그걸 말해주는 것이죠. 여기서 확인하실 포인트는 아이가 엄마가 한 질문에 맞는 반응을 하고 있는지예요. 뭐 먹을래? 했을 때 아무 반응이 없거나 전혀 다른 행동을 한다면 질문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어떤 질문, 의문사를 통한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잘 못한다면 선택형 질문을 해주세요. 뭐 먹을래? 해서 대답을 잘 못한다면 사과 먹을래? 딸기 먹을래? 이런 식으로 2개를 물어봐서 아이가 가리키거나 대답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소유 개념이에요. 이 어떤 물건이 이건 누구의 거다. 이런 소유의 개념을 아이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소유 개념을 안다는 거는 이제 내 것과 다른 사람 것 이런 걸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구분을 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기초 개념이 되기 때문에 언어 이해와 인지력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 개념이 없는 친구들은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죠. 그래서 엄마 신발과 아빠 신발, 그리고 또 아이 신발 같은 걸 갖다 놓고 이거는 누구 신발이지? 엄마 신발 어디 있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면서 아이가 소유 개념을 구분하고 있는지 체크해 봐 주시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개념어 이해예요. 그러니까 뭔가 상반되는 개념 있잖아요. 크다, 작다 이런 거요. 그래서 큰 공이랑 작은 공을 앞에다가 두고요. 엄마한테 이지야 큰 거 주세요, 작은 거 주세요 이런 걸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그거에 맞게 구분해서 엄마한테 줄 수 있는지, 바구니에다가 무언가를 많이 또 조금 넣어두고 많은 거 주세요, 작은 거 주세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상대적 개념어는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걸 아이가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몇 가지 간단한 거, 크다 작다, 많다 적다, 뜨겁다 차갑다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일상에서 놀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놀이식으로 가르쳐 주시면 아이의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네, 제가 수용 언어와 표현 언어 각각 나누어서 체크할 점들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한번 확인해 보셨을까요? 중요한 점은 이 시기 때는 변화의 속도가 중요하다는 점. 아이가 일주일, 하루, 또 한 달 새에 변화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아이가 잘 발달하고 있다면 부모님들께서 이런 느낌이 많이 드세요. 얘가 언제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됐지? 얘가 언제 이런 것도 이해할 수 있게 됐지? 하는 느낌이 드셔야 되는 시기예요. 반면에 한두 달 동안 아이를 지켜보고 있는데도 느는 느낌이 한두 개 이렇게 조금씩 늘고 있진 않은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또 생각보다 아이가 이렇게 이해하는 바가 다양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일상적인 말들 말고요. 이렇게 의식적으로 동사라든지 아니면 상대어 같은 것들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좀 물어보시면서 정말 아이가 이해하고 있는지를 조금 확인해 보시면 우리 아이의 언어 발달 체크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저 이지쌤과 함께 18개월에서 24개월 시기 아이들의 언어 발달 체크해야 될 점들을 한번 알아봤어요. 이 시기 때는 단어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그리고 이해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간단한 것들 말고 조금 더 다차원적인 이해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라는 것이 중점적인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우리 아이를 지켜보면서 어떠한 것들을 이해하고 있고 또 어떤 표현들이 가능한지 또 이게 변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우리 아이의 언어 발달을 확인하는 데 보다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아이의 언어 발달에 있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얼마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수업 끝나고 나면 열심히 답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 이지쌤은 언어 발달에 도움되는 영상으로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